정치적인 이런 전혀 아닙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 기업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저는 기업 얘기하려고 사실 이걸 준비한 건데. 저는 이조 앵커가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그랬나. 뭔가 이렇게 콜로세움을 열어서 낙태 금지와 찬성으로 댓글을 한번 끌어보겠다는 사실 욕심인가 했어요. 아니 이게 낙태 금지법은 진짜 저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갖게 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다 어쨌든 보니 네. 낙태에 대한 가치는 중립적이다. 네, 라는 그렇죠. 것을 전제로 하고서 전제로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텍사스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 판결이 돼서 대체적으로는 낙태가 선택 가능한 임신 중절이 선택 가능한 50개 주에서 모두 다 예. 그 정도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텍사스에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 임신 6주가 지나게 되면 예. 예. 낙태를 절대 안 된다. 1.5달. 예, 근데 6주니까. 그럼 예. 이 6주가 뭐냐? 근데 이번 법안의 별명이 심장박동법이에요.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는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 생명은 있다고 보면서 임신 6주,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그걸 임신 6주로 이제 기준을 삼은 거고요. 예, 예. 이게 그 굉장히 무서운 법안인 게 뭐냐면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 낙태를 조력한 사람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를 처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병원까지 임산부를 데리고 간 우버의 기사, 우버 기사도? 리프트 기사, 낙태를 조력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단속을 주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속을 시민들한테 맡겼어요. 파파라치 구조로? 네. 와, 근데 낙태를 하러 가는 사람이 저 낙태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무슨 법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소송을 걸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소송을 걸게 되면 제보를 한 시민은 $10,000의 상금을 받아요. 파파라치네. 네. 예. 1,200만 원 상금을 받으니까 파파라치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진짜 굉장히 무서운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 사람 지금 낙태하러 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발을 할 수가 있고 나는 상금 받고 법이 진짜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를 둘째 치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우버나 리프트 측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조력자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인데 네. 와이프하고 합의를 해서 네. 낙태를 하기로 했어. 네. 그래갖고 내가 병원에 데려가. 네. 그럼 나도 처벌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조력자는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광범위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부모님한테 해서. 말씀드렸어. 네.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 부모님도 같이 가는 거네. 그거까지 모르겠네요. 그거까지 모르겠네요. 조력자면 간호사도. 조력자는 다. 간호사도 처벌을 받고. 그렇죠. 네. 의료기관에 일하는 사람들도 처벌받고. 와, 그 수술 받고 나와서 네. 거기서 병원 밥을 먹었다.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력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네. 할지를 명확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조력자라고 거기에 보면은 단어가 제가 이게 영어라서 age and abet인가?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조력자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야, 역시 소송의 나라 미국답게 네. 소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기준이 네네.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우버와 리프트에서는 엄청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버 기사님이 혹은 리프트 기사님이 병원 가주세요. 심지어 그리고 임신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6주면 6주면 티 안 나잖아요.
티 안 그럼 나요. 우버에다 그걸 해놔야죠. 혹시 임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낙태하러 가십니까? 그리고 예스 하면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 이런 거라도 띄워야죠.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거를 뭐 낙태하러 가겠습니까에 예스를 누가 누르겠어요? 굉장히 프라이버시 침해죠. 네, 네. 응.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버 리프트에서는 일단 대응책으로는 소송 비용을 감당해주겠다 회사에서. 기사들이 소송에 걸리면 고발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소송 비용을 내주겠다. 근데 우버 리프트는 안 그래도 정규직 채용 문제로도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우버가 네. 그 지역마다 불법인 지역이 있었어요. 네네네. 우버 기사들. 네. 그러면은 우버 기사들한테 했던 얘기가 불법이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걸리면 제가 변호사 비용 내줄게요. 네네. 이거 했다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 새끼들 그러면서 네. 차를 뺏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우버는 차값 내드릴게요. 그랬었어요. 네. 와, 그러니까 근데 안 그래도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텍사스 그러니까 한 개의 주지만 이 텍사스에서 그 일이 발생을 하고 소송이 좀 많아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버, 리프트 이런 기술 기업들이 좀 난리가 났고 두 번째 난리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인데. 머스크는 왜 그러죠? 사실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근데 머스크가 원래 실리콘밸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텍사스로 이사 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 주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는, 사회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황한 거죠. 텍사스 주지사가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머스크는 우리 편이다. 그거를 직접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고 테슬라의 CEO는 텍사스의 사회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건데 되게 뻔한 얘기지만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네네. 라는 얘기가 메시지가 되게 분명한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거 있어요. 정말 자기가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과를 할 때 딱 사과를 하면서 진짜 엄숙하게 저희는 진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 지사가 그냥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의 사회정책을 지킬 거예요. 그 얘기는 지켜야지. 그럼 안 지키면 어떡해요.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걸 낙태법을 통과시켜놓고 머스크는 텍사스의 것을 준수한대. 라고 하면 머스크가 내가 지금 낙태 찬성했다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보통은 일론 머스크는 이제 난장판이 진짜.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남 눈 신경 안 쓰고 좀 많이 말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건은 정말 도지 막 달로 보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공리주의 밴덤에 빙의했습니다. 결국은 정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나는 정치랑 거리를 두는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이제 공리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법을 지지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 따를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걸 수도 있겠어요. 핵심은 나는 이 사안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Stay out of.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관심 없으니까 남들 하는 대로 할게. 그런 정도의 얘기네요. 사실 텍사스의 주지사가 그냥 얘기한 건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가 통과됐을 때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 쪽에도 후원도 많이 하고 했어요. 원래 근데 기업가들이 많이 해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래서 이제 텍사스의 사회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거죠. 그럼 텍사스 주지사가 목적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텍사스 주지사는 사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 통과, 그러니까 낙태금지법 통과에 대한 명분과 그리고 지지자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이제 데이팅 앱에서도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제 주변에서 꽤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뭐요? 백신 안 맞으면은 이거 데이팅 앱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백신을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뭔가가 된다. 안티백서, 그러니까 나는 백신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네네. 굉장히 소개팅할 때 중요하다. 그쵸. 네. 뭐 있잖아, 아나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병원 안 가서 키우는 네네. 그런 사람들처럼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백신을 못 맞은 상태에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쵸. 미국은 얼마든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 맞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 정도면 필요한 것도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데이팅 앱은 제가 이제 매치그룹하고 범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범블부터 볼게요. 왜냐면 범블은 워낙 기업을 탄생시킬 때 이 CEO가 매치그룹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매치그룹은 이제 대체로 데이팅 앱은 남성들이 많이 이제 뭐 말하자면 이게 그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뭘 던지나요? 그러니까 제안, 프로포절.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제안을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원나잇도 너무 많고 너무 지저분하고 아니면 이렇게 여성분들 피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매치그룹에 있던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여성이 주도하는 데이팅 앱을 만들게라고 했던 게 이제 범블이에요. 그래서 범블은 좀 여성 주도적인 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블은 우리가 구호기금을 조성할게. 왜냐하면 하필 범블의 본사가 텍사스. 범블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이 여성 중심적인 데이팅 앱이다. 네네. 하필이면 근데 범블의 그 본사가 텍사스 오스틴에 있어요. 직접 그 법의 그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구호기금을 조성을 해서 텍사스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돈을 써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매치그룹도 마찬가지로 근거지는 텍사스예요. 그래서 CEO가 이거는 이제 회사 차원은 아니고 매치그룹의 CEO가 개인적으로 기금 만들어서 직원들 가운데 타 지역에서 어떤 본인이 진짜 낙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을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기금 다른 주에서 하면 되니까 다른 주는 가능하니까 직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펀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한테 잘 상상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출산을 하게 되면은 군대를 바로 가야 돼. 근데 나는 군대 가는 것에 좀 반대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원정 출산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내줄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바로 부딪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그 언론의 자유, 어떤 그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버, 리프트, 뭐 범블, 매치그룹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국제 여성의 날 공식 후원사래요. 그 정도면은 뭔가 얘기를 할 법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맥도날드에게 당신들은 국제 여성의 날 후원사니까 한마디 할래요 했더니 이제 그것도 거부. 부담스럽죠. 엄청나죠. 엄청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뭐가 있나 봐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제 뭐 인종과 이런 것들을 포괄하자 이런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에 주요 지지자인 코카콜라 델타항공도 뉴욕타임즈가 물어봤지만 답변 거부. 와, 근데 뉴욕타임즈도 진짜 악질이다. 그걸 굳이 물어봐. 아니, 자기가 그런 생각하고 정말 릴리즈할 생각이 있었으면 자기가 얘기를 하겠지. 앞서 그 기술 기업들처럼. 갑자기 제가 오늘 편집하기 길어지게 잡담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대통령이 청년들의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돈을 기금으로 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냈고 이제 금융지주사들도 회장님들이 연봉의 30%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내겠다.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뭘 했겠습니까? 안 낸대 연락해서. 회장님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안 내면 조용히 안 내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이렇게 안 낸다라고 내가 답변을 해야 되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기술 기업들이 지금 좀 약간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예.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텍사스주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그 전초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 전초 작업이 올해 4월 내지는 5월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안이 제안이 되고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실행된 게 9월 1일인 거지. 근데 그 법안이 있었을 때 4월, 5월에 그때 몇 개의 주가 비슷한 그 법안을 내놨냐면 17개 주가 내놨어요. 많이 내놨네. 많이 내놨어요. 거의 다 공화당 주지사겠죠? 대부분이 공화당 주인데 이제 일단 뭐 법으로 막혀서 제정은 안 되긴 했지만 텍사스에서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16개 주에서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굉장히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일은 사실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로 올 수도 있죠. 미국에서도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일단 금지가 돼 있는 나라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논란이 뭐 글로벌하게 좀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아니라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참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오늘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법이 두루뭉술한 것도 문제고 별로 오늘 여기까지. 괜히 더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유쾌하고 밝은 발칙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